안녕하세요. 건강한 상식과 함께 건강 공부할 시간이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노화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구부정한 허리, 침침한 눈, 백발의 머리카락 등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얼굴의 주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을 쓰는 화장품 대부분이 주름을 개선해주는 제품이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의 고민이실 피부에 자글자글한 주름을 아주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바세린입니다. 집집마다 한 개씩은 꼭 갖고 있는 제품이죠. 요새 유튜브나 TV에서 바세린을 바르면 주름이 쫙 펴진다는 정보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돈나 같은 유명 연예인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믿고 바세린을 함부로 쓰다가는 오히려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피부에 심각한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바세린의 성분과 오해, 그리고 바세린의 효과와 주름 개선을 위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앞서서 건강한 상식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은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효능이 발견되고 개발되었습니다. 1860년대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많은 석유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석유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를 노동자들이 화상을 입거나 상처난 피부에 바르는 것을 목격한 로버트 체스부르라는 화학자가 석유 찌꺼기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랜 시간의 연구를 통해 석유 찌꺼기 속에 페트롤라툼이라는 성분이 피부를 보호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석유 찌꺼기를 정제해서 페트롤라툼만 추출한 뒤 출시한 제품이 바로 바세린입니다. 다시 말해 석유를 정제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것이죠. 바세린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용을 꺼려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석유에서 페트롤라툼이 정제되는 과정에서 탄화수소, 다른 말로는 PAH라는 불순물이 혼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의 매연이나 담배 연기, 탄 음식 등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는 페트롤라툼을 만들 때 전체 정제 이력을 공개해야 하고, 생산된 물질이 발암물질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제 과정을 완전히 공개하고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사용할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결국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바세린은 만드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전부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세린 본사에서는 제품을 만들 때 3번의 정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바세린의 성분인 페트롤라툼은 발암물질 일비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페트롤라툼의 입자는 매우 커서 피부로 흡수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먹거나 흡입하는 것이 아니면 발암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바세린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세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는 입술에 바르지 않기입니다. 입술이 건조해서 잘 부르트시는 분들 중에 자기 전에 바세린을 입술에 바르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바세린을 입술에 바르게 되면 아주 소량이라도 바세린을 먹게 되고, 바세린이 신체에 흡수되면 신체에서 어떤 안 좋은 작용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입술이 잘 부르트신다면 입술 전용 보습 제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바세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코 속에 바르지 않기입니다. 겨울철에 코 속이 헐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코 속에 바세린을 바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절대로 바르시면 안 됩니다. 앞서서 드린 설명과 마찬가지로 코 속에 바세린을 바르게 되면 호흡기를 통해서 신체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코 속이 헐어서 고생이시라면 코 속 전용 약품을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세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상처에 바르지 않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연고처럼 사용하고 계십니다. 상처 부위는 물론 심지어 화상을 입은 곳에도 바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절대로 상처 부위에 바세린을 바르시면 안 됩니다. 일단 바세린에는
소독, 항염, 항생제 성분 등이 상처를 치료하는 성분이 없습니다. 바세린을 바르면 기름막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기름막이 생성되면 외부의 감염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소독이나 항생제의 역할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만약 상처에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상처가 곪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상 직후에 바세린을 바르게 되면 기름막이 피부에서 열이 발산되는 것을 막아서 화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무분별하게 바세린을 사용하면 안 되겠다는 걸 이제 아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피부는 크게 진피와 표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피에 생긴 주름은 사실 어떤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서 좋아지긴 힘들다고 합니다. 이미 깊게 파이고 접힌 주름은 실제 피부과 치료를 통해 펴는 방법을 통해서만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실로 피부를 펴주는 리프팅이나 레이저, 필러, 보톡스 같은 시술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깊은 주름들이 더 깊어지는 것을 바세린이 막아줄 수 있고 피부의 겉면인 표피에 자글자글 갈라지는 주름은 실제로 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세린의 보습 효과 덕분인데요. 바세린을 바르면 피부에 기름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핸드크림이나 수분크림을 바른 직후에는 촉촉하다가 금방 수분이 날아가서 건조함을 느껴보신 경험 많으시죠? 핸드크림이나 수분크림으로 수분을 보충해준 뒤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 기름막을 형성해주면 이러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줘 오랫동안 수분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피부의 수분감이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평소 건조할 때보다 주름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세안 후에 기초 화장품을 발라서 수분을 보충해주고 바세린을 마지막으로 얇게 발라주면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름기가 많은 피부, 여드름, 피부, 민감성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바세린을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의 모공 속에는 피지가 분비되는 피셔져 있는데요. 바세린을 바르게 되면 모공이 막혀서 피부 밖으로 분비되어야 하는 피지가 꽉 막히게 됩니다. 피지가 막혀서 원활히 분비가 되지 않으면 여드름이 나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주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중에는 악건성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가 얇고 건조하고 각질이 잘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바세린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악건성이 아닌데 그럼 바세린을 바르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 로션만으로 건조한 느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바세린과 로션을 섞어서 발라주면 됩니다. 바세린을 1:1로 섞어서 먼저 발라보시고 너무 끈적하다면 바세린의 비율을 낮춰보고 아직 좀 건조하다면 바세린의 비율을 늘려보고 하시면서 자신만의 비율로 발라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하면 피부가 건성이신 분들은 로션을 바른 뒤에 얇게 바세린을 펴 발라주시면 되고 일반적인 피부이신 분들은 로션과 바세린을 섞어서 발라주시면 되고 유분기가 많으신 분들은 바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유분기가 많으신 분들도 바르면 좋은 부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위는 바로 눈가와 입가입니다. 눈가와 입가 쪽에는 유분기가 별로 없어서 쉽게 주름이 생기는 부위인데요. 이곳에는 유분기가 많으신 분들도 건조하기 때문에 발라주면 주름의 방지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눈이나 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잘 발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위는 목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주름이 걱정이죠. 얼굴은 시술을 통해 어떻게 젊어진다고 해도 목은 시술이 어렵죠. 그래서 얼음이 더 생기기 전에 잘 관리해줘야 합니다. 목주름이 고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평소에 목에 로션을 바르거나 선크림을 바르며 관리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잖아요. 바세린으로 저렴하고 간편하게 관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세린의 역사는 120년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호랑이 연고, 맨솔에다 만연고, 꾸시린 등의 제품은 바세린 성분에다가 항염 항생제 성분을 섞어서 만든 제품이기도 합니다. 바세린의 보습 성분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보습 성분이 필요한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바세린의 보습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먼저 보습을 해줄 수 있는 크림이나 로션으로 충분히 수분을 보충을 해준 뒤에 바세린으로 기름막을 생성해 주어서 주름 예방과 개선에 효과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바세린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 부위나 화상 부위에는 절대 바르지 마시고 눈이나 코, 입을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올 한 해 건강했으면 하는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상식과 함께 건강해지세요. 제 꿈은 당신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볼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